약 100년 전 처음 등장해 우리 생활 곳곳을 풍요롭게 해준 나노 섬유. 나노 섬유를 만들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마스크 필터부터 유해가스 누출을 막는 감지 센서까지 만능 활용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나노 섬유입니다. 나노 섬유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는 한 과학자를 만나봅니다. 과학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전의 한 대학교. 저명한 과학자들로 가득한 이곳에 특히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연구 성과 중 하나는 색 변화 센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빨간 색깔은 지금 그 어떤 가스? 얘가 NF3 그리고 염산. 네네. 염산이 염산 증기가 닿으면 하늘색에서 노란색. 노란 색깔로 바뀌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시스템이 유해가스가 들어왔을 때 색깔이 바뀌고 그러한 색변화 정보가 제어 장치에 전달이 돼서 어떤 가스가 어느 정도만큼 누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종합 예방 시스템입니다. 색 변화 센서가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입니다. 공정 내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색변화 센서죠. 여기 보이시는 게 무전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 광학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 빨간 색깔이 이제 그 색깔이 바뀌는 색변화 센서이고요. 그 가스와 만났을 때 이제 색깔이 바뀌면 여기 있는 이 광학 카메라가 그 변화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스 누출 사고에 대처하려면 색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것이 관건. 얘는 지금 산 용액이 들어있고 염기성 용액이 들어있습니다. 특정 가스를 만났을 때 센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용액에서 증발한 가스와 만나 순식간에 검게 변한 센서. 저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리트머스 시험지 실험 같은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원리와 이제 동일한 방식이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종이 위에 염료가 붙어 있는 형태이고 저희는 나노 섬유를 활용해서 색 변화를 더욱더 진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나노 섬유 기술의 대가 김일두 교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다른 색으로 변하는 센서. 반응하는 시간을 파악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1초도 안 된 시간에 센서가 작동한 건데요. 이것들이 그냥 종이로 보이지만 나노 섬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공극이 존재하고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빠르게 반응해서 색이 1초 안에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색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비밀은 100나노미터 이하로 얇게 만든 나노 섬유에 있다는데요. 이 기계는 주사전자 현미경이고요. 거미줄이 5마이크로 정도 직경인데 눈으로 보면은 보이죠? 근데 이제 나노 섬유는 한 0.5마이크로 정도 직경이어서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랜덤 나노 섬유인가? 네, 이거 랜덤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과 비교하면 나노 섬유의 굵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본 나노 섬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그 동일 배율로 머리카락과 나노 섬유실을 양옆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은 한 가닥이 이렇게 있지만 이 나노 섬유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작은 그 나노 섬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200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 섬유.
굵기는 얇고 표면적은 크기 때문에 소량의 가스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결 부위들이 거의 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정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연결 부위에서 진동에 의해서 그 가스 누출들이 발생을 하고 어느 부위에서 그러한 누출이 생겼는지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그 색변화 센서를 이용을 하면 연결 부위들의 그런 누출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검출하는 그런 연구 결과물입니다. 해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나노섬유 기반의 색감지 센서가 기존 전자식 센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색감지 센서는 그 전자식 센서와는 달리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화학 공장이라든지 또는 뭐 맨홀이라든지 이런데 그 모르고 이제 들어갔다가 그 가스 농도가 높아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색 변화를 바탕으로 유해가스가 존재하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노섬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거미줄을 짜듯 실 수천 개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기. 고분자 물질에 높은 전압을 가하는 건데 이걸 전기 방사라고 합니다. 전기 방사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라고 하면 이제 실을 뽑는 기술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전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하에서 섬유를 뽑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전기 방사라고 하고 이런 전기장을 통해서 저희가 나노 스케일, 나노 섬유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받은 고분자 물질은 나노 크기의 실 형태로 갈라지는데요. 층층이 쌓인 실이 서로 얽히면서 나노 섬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기 방사는 섬유가 무작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얽혀져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왼쪽에 보여지는 이 기계가 제가 그 섬유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는 그런 독자 원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설비이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일두 교수가 발명한 전기 방사기는 나노 섬유의 모양, 크기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온 방사기 같은 경우에는 절연 블럭을 양 옆에 다 놓아서 전기장을 일렬로 정렬을 해서 섬유가 정렬된 방향대로 이렇게 모아지는 원리로 작동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돼서 방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나노 섬유 이제 멤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팩터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크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랜덤 방사를 할 경우에는 공급 크기 기공 분포도가 매우 브로드한 반면에 이제 이 장비를 하게 되면 균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저희가 이제 뭐 머리카락으로 비유를 하자면 머리카락이 약 70분의 1 정도 되는 공급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렬 형태로 만들면 보다 밀도 높고 촘촘한 섬유가 완성되는데 이 점을 이용하면 다양한 응용 기술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이 이제 부직포고 이게 그 나노 섬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거나 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 공극의 크기가 1보다 작아야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공극들을 자유롭게 조절해 줌으로써 어떠한 바이러스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멤브레인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만든 김일두 교수. 필터 효율이 높아 여러 번 사용해도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는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에게 꿈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는 그 멜트 블로운 필터라고 해서 일회용 형태로 되어져 있고 한 번 쓰고 버리면은 플라스틱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한 그런 그 미세먼지 필터를 좀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필터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현재는 환경 측면에서 각광받는 상황. 전 세계에서 매달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무려 약 1,290억 개인데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 김일두 교수.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기 디자인 해주신 거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검수받으러 왔습니다. 마스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선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마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 이제는 패션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디자인 제품이 그렇듯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래도 지금은 착용을 하셨을 때 좀 화사하게 보이고 컬러도 자연스럽게 이제 매핑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김일두 교수님께서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1%씩 개선되는 과정에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제품을 이 제품 처음 보고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와 협업 연구를 진행하며 색과 패턴,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교수의 철학이 빛나는 순간이죠.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는 마스크를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와주고 싶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석현정 교수님한테 이거 좀 디자인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그 재능 기부 해주셔서 또 주변에 또 좋은 또 그런 반응을 또 얻었습니다. 바쁜 업무를 끝내고 어느새 찾아온 주말. 그래가지고 뭐 낙엽이 엄청나게 많지, 그지? 응? 여기 있는 것도. 평소엔 연구에만 매진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코로나 한참일 때 그 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유치원도 안 가다 보니까 그 층간 소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집에 좀 미안해서 이쪽 양평에 그 전원주택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주말마다 저희가 이쪽에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주말 전원 생활. 자, 모아봐봐. 김일두 교수는 일주일 만에 만난 둘째 딸이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하연이가 도와줘가지고 금방 끝난다. 하연이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서울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서울요. 왜요? 서울에는 친구가 많고 여기에는 친구가 없어요, 많이. 아빠가 안 놀아줘요? 별로 많이는 안 놀아줘요. 아, 편집의 힘을 믿겠습니다. 괜스레 민망해진 부녀 사이. 그동안 섭섭했던 딸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연아, 이 낙엽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고구마 할 때 같이 어, 같이 넣어가지고 불 잘. 고구마 이거 쿠킹 포일로 한번 싸볼까? 달달한 고구마로 딸을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하연이가 이제 들고 와봐봐. 오랜만에 고구마를 구워보는 하연이. 아빠와 함께하니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모아서 아빠 이것만 넣으면 안 돼? 물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한번 넣어보자. 하나. 낙엽을 태우며 추억을 쌓아가는 두 사람. 소설가 이효석은 낙엽 타는 냄새를 갓 볶아낸 커피에 비유했는데요. 커피처럼 고소한 낙엽의 향이 이효석 작가에게 삶의 의욕을 주었다면 부녀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고구마처럼 익어오르는 시간. 김일두 교수는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이 깃든 취미를 딸과 함께 해보기로 했는데요. 손이 작으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만들고 싶은 거 이걸로 먹고 아빠는 그럼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눈사람 말고 아빠 이거 만들어. 아빠 이거 만들려면은 그 전문적인 기계가 필요해. 응? 도자기는 지금의 김일두 교수를 있게 해줬다는데요. 제가 그 소재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그 누나가 도자기 공예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누나가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했고, 뭔가 소재,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파우더 같은 그런 형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뭔가 그 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재료의 매력에 푹 빠졌던 소년. 어느새 최고의 권위를 지닌 지도 교수와 함께 연구하는 재료공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원래 스위스 로잔 공대와 이제 MIT 재료공학과에 포닥을 가고 싶어서 이제 두 교수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었는데, 로잔 공대에서 먼저 답변을 받았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로잔 공대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로 연가를 가시게 되면서 저를 이제 포닥으로 뽑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거의 뭐 한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패닉 상태에 있었다가, 그 우연히 이제 이메일을 계속 이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스팸 메일함이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그 들어온 메일을 한 20개 정도씩 지워 나가다가 그 MIT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것을 스팸 메일함에서 제가 건져내서 답변을 보내고 바로 또 답변을 주셔가지고 MIT에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그 포닥을 가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하게 걸어왔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그 지난한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준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맛있네. 가족들의 지지를 얻고 힘차게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최근 김일두 교수는 나노 섬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고분자하고 이 그 금속 염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 3대1 비율로. 그러면은 고분자가 3, 그리고 이제 금속 염이 한 1. 고분자는 분산이 잘 되는 그런 고분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네. 나노 섬유가 재미있는 게 그 뭘 섞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금속 물질도 만들 수 있고, 세라믹 물질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고분자 물질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저희가 반도체 금속 산화물 물질을 나노 섬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노 섬유로 금속 산화물 물질을 만들고 이를 전자기기에 활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날숨 가스를 진단하기 위한 이 틴옥사이드, 텅스텐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등 다양한 금속 산화물 기반의 소재 약 20여 가지 이상의 저항 변화식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나노 섬유 공정과 다른 점은 고분자 용액에 금속염을 첨가해 녹였다는 것. 혼합된 용액을 전기 방사하고 나면 별도의 공정도 필요합니다. 최소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12시간 이상의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 작업은 이제 열 처리 과정이고요. 그 나노 섬유 형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분자 섬유를 금속 산화물 섬유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열 처리 과정에서 금속 이온이 산소와 만나면서 금속 산화물 나노 섬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화율 처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분자와 금속 전구체가 섞여 있는 이 전기 방사된 섬유 형태였지만 고온 산화율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분자는 날아가고 금속 전구체가 남아있게 되는 이런 산화물 이 형태가 되게 됩니다. 만들어진 금속 산화물 나노 섬유는 별도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센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기판을 사용합니다. 금속 산화물 반도체 소재를 이 드랍 코팅, 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센서 기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센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완성된 센서는 작지만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산화물 나노섬유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 저항을 분석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그 배율 새롭게 해서 만든 텅스텐 산화물인데 이거 센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 센서를 활용하면 놀랍게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금속 산화물 나노 섬유를 이용해서 인체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곳입니다. 연결된 관에 숨을 내쉬면 인체 내 다양한 가스의 농도가 측정되는데요. 건강한 상태의 농도와 그렇지 않을 때의 농도 차이를 비교해 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30초에 나오는 게 수소가스이고요. 한 50초 정도에 나오는 게 황화수소가스. 지난번하고 측정했을 때랑 좀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일반인들이 나오는 값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김일두 교수가 이 센서를 개발하게 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이 그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그 항암 치료를 한 22차례 정도 받으셨고요. 3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김일두 교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남긴 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밀폐된 차 안에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냄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이거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암이 조기에만 진단이 되면 그러면은 치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질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김일두 교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생각에서 시작된 호기 센서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가 또 엄청 오르는데요. 네. 여기 50초 구간에 나온 게 이제 황화수소고요. 입냄새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80초가 그 이소프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여기 120초 구간이 그 메칠 메르카탄, 치주 질환, 잇몸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모르는 그런 정보들인데 그래도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문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김일두 교수.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나노섬유처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데 노력하는 김일두 교수를 응원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패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노 섬유 기술 개발로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전기 방사 기술을 통한 색감지 센서부터 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호흡 진단 기기까지 가장 작은 단위로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김일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내용들을 너무 완벽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만족입니다. 제가 그 나노 섬유를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물질들, 가장 작은 단위의 이런 소재들이 또 새로운 그런 물성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경우들을 좀 보고 싶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이런 연구 성과들이 실용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과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작은 소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